the sun burn out today. Tomorrow's just another day. So far away, when everything's so cold and gray. 자, 이 초반에 건물 짓는 모습을 보고 이거 뭐 김대엽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김대엽의 카드가 딱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팀 내 걸출한 프로토스들과 매일 같은 정말 연습 속에서 어윤수 선수는 다른 저그들과 같으면서도 자신만의 특출난 그런 감이 있는 것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승리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승 딱 찍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원래 제가 잘 이런 스타일로 잘 안 이기는데 좀 이렇게 이기니까 더 좀 짜릿한 것 같아요. 근데 속도감 있게 한 방에 끝내는 것도 요 맛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 방에 끝내는 맛도 이게 네. 네, 좋던데요. 네. 특히 이 김대엽 선수가 뭔가를 딱 준비해. 김대엽 김대엽이 뭐 하는지 알고 맞춰서 한 방에 들어간 겁니까? 네. 대엽이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좀 노려서 나왔어요. 김대엽이 그럼 일단 김대엽은 나가고 토스는 나가고 저그는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양상이 보통 그러면. 네? 네. 김대엽 일단 준비되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나왔었고 근데 수비하기보다 쳐버렸거든요. 이거 어떤 네. 생각이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손이 가는 대로 갔습니까? 손이 가는 대로? 네, 상대방의 포지 타이밍을 보고 이제 발업질럿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플레이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발업질럿이면은 보통 질럿이 나오니까 이제 저걸링 미리 생산해놓고 나올 때 캐논을 깨는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네? 박태민이 한 겁니까 이거? 네. 네. 본인 생각을 왜 이렇게 박태민의 소리를 잘하는지. 네. 대변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프로리그 결승전 김대엽에게 패한 거 진짜 오늘 기분 좋게 얘기긴 했는데 아직 더 갚아줄 거 많죠. 어떻습니까? 그때 패배 생각하면. 그때 되게 슬펐죠. 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는데 이제 이겨서 다행이네요. 네. 100%로 보면 얼마나 좀 갚은 거 몇 %나 갚아준 걸까요? 앞으로 김대엽 만나면 계속 만날 텐데. 마지막 경기까지 이기면은 확실히 갚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경기 마지막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5세트. 오늘 이번 시즌 KT에게 정규 시즌에서 절대 지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각오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 5경기에 신이 있으니까 아마 지지 않을 거예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말씀하셔도 이게 공개가 아닌 그런 신이 있으니 좋은 경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어윤 선수 멋진 경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윤수를 통해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아무튼 정명훈 어윤수 뒷심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지금 박한규 씨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죠? 예. 4세트의 명훈이가 3세트의 명훈이가 이겨서 너는 살았다. 예, 이런 문자가 왔는데 3대빵 나왔습니다. 가만히 안 정말 계셨을 것 어쩌다가 같아요. 저에게 이런 징크스가 붙었는지 원망스럽네요. 네, 일단 오늘은 아주 치열한 오전제 마지막 경기 짜릿한 승부까지 결국은 왔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서 엔트리 KT 역시 이렇게까지 지게 되면 이거 진짜 정규 시즌 내에 이번 시즌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거든요. 복수하고 싶은 기회가 있어도 기회를 만들려면 다음 시즌으로 기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번 기회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감한 뒤치기 1인당 시드러를 맞고 공격이 더 세죠 이쪽이.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김대엽 선수가 게이트웨이가 하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투 게이트웨이에서 이게 가로질러서 했다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 이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수비를 했을 수가 있었을 텐데 빌드가 좀 어느 정도 맞물린 것도 작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짜인 세우는 전략을 제대로 들고 나왔고 앞마당에 그 라바를 통한 상대방의 진입로를 막아주는 것도 분명히 좀 연습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윤수 선수의 평소답지 않은 다른 스타일이 제대로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렇게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고 김대엽은 참 아쉽게 경기를 좀 패배하고 마는 거죠. 네. 김대엽 또 나는 또 순발력을 발휘해서 마지막 어떻게 다템으로 버텨보자. 이게 먹힐 뻔도였습니다만 오버로드 수성작전이 좋았습니다. 어윤수. 예, 그런 점마저도 이 어윤수 선수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뭐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오버로드 소급이 돼 있어야 됐는데 조금 이제 늦게 보였죠 오버로드가. 그래서 약간 우려를 했었지만
다행히 오버로드 소금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없어진 거예요. 네. 돌아가는 다크테플러 하나가 변수였지만 그것마저도 오버로드를 통해서 잘 확인을 했습니다. 앞마당에 한 번의 정전. 이게 수비 라인을 완전히 그냥 깨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어윤수 선수의 재빠른 이제 판단과 병력의 운영이 특히나 좀 눈에 띄는 그런 경기가 나왔고 이번 시즌 저그 만났을 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었던 정말 이 김대엽 선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대2 정명훈 어윤수의 연승으로 5세트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KT 상대로 전승 거두는 SK텔레콤이 3연승까지 찍을 것인지 아니면 KT 마지막까지 가면서 아무튼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라운드에서는 승리가 더 있을지 마지막 라운드에 나서는 두명 선수 SK텔레콤은 바로 그 선수가 나오는데 이 그 선수 상대로 KT의 가드가 누구일지 적으로 신을 잡습니까? 누굽니까? 보여주시죠! 출성국이에요! 네, 이 카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빌드의 엇갈림에 따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종족전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라서 일단 상대 전적 경험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든 것에서 주성 선수는 사실 김태균 선수에게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한 경기를 위해 준비된 것이 무엇일지 KT에서는 그것에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그보다 마토스를 선택한 이지훈 감독입니다. 그렇죠. 이 저그 카드로 스나이핑을 실패했던 지난 3선 승자와의 2연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이 주성훈 선수가 사실은 신인답지 않은 그런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SK텔레콤 T1이 이번 시즌에 4번의 5세트까지 가는 경기를 했는데 모두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 징크스가 어떻게 보면 박태민의 3대0 징크스와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오늘 한번 주성훈 선수가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네. 진짜 마지막 세트만 가면 되시죠. 그러니까 김태형 마지막에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4세트 나와서 이겨봐도 소용없다.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신급 텐신이 떠야 된다 이거예요. 네. 김태균 원래 이 맵에서 출전을 많이 했었고 이 맵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죠. 네, 3전 전승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왔고 이 맵에 원래 이영호 선수가 거의 전담하는 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의 의사는 딱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는 이런 것도 상당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지만 최근에 프로토스는 한 번 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 그때의 경기를 극복해내면서 오늘 최고의 스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KT의 저격이 어제 5세트를 김태형이 넣었으니까 그 저격이 이번에는 토스입니다. 이번 저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네오 일렉트릭 서킷 경기 버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태경 잡기 위해서 저그가 아닌 토스 주성욱의 카드입니다. 자, 노란색 토스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김태경입니다. 뭐 언제 봐도 눈도 부시고 정말 믿음직한 선수입니다. 네, 뭐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최고의 에이스 그리고 지난 시즌 프로리그 63승이라는 정말 기록을 또 세웠었고 그런 김태경이 일단 자신감 있게 5경기에 나왔는데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 이것은 분명히 주성욱 선수를 노리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도재욱 선수 아니면 김태경 선수다. 이 두 가지 정도의 확률로 지금 걸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 종족을 예측하고 준비해온 경기수로 볼 때는 분명히 주성욱 선수가 토스전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뭐 이지훈 감독 승리만 거두면 1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박영환 감독 1위로 가는 이제 발판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 SK텔레콤 T1은 3대0으로 이겼으면 2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1승 2승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스트 시즌과 아직까지 1위를 위한 그런 지금 욕심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3라운드 끝났을 시점 4등까지 포스트 진출합니다. 자, 택신 모드로 자, 어윤 선수도 공헌했습니다. 오늘은 택신 모드로 옵니다.
예, 일단은 이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라는 맵이 평지의 입구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빠르게 정찰을 가는 플레이가 일반적인 토스테토스의 양상이지만 이 맵에서는 정찰을 가지 않고 13사이버라에서 노사우치에 빠르게 사이버를 올리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단 김태경 선수가 먼저 빠르게 정찰을 가는 모습, 이거는 상대방에게 그만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주성우 선수는 정찰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자신이 원했던 그 심리 상황에서 좀 더 우위를 지금 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주성우 선수 닮은 분 오늘 뭐 마지막에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네, 그만큼 주성우 선수는 상대 프로토스전에 대한 그런 한방 빌드, 그 미묘한 그 자원 차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면서 상대보다 약간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전략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일단 김태균 선수는 보면서 마치하는 굉장히 좀 무난한 운영식의 그런 플레이를 선택을 했고, 김태균 선수가 이 맵에서 4게이트 그 도박 드라군으로 멋지게 경기를 잡아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 김태균 선수의 변화무쌍한 이런 스타일을 정찰하고 나서 그 다음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저격수는 보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냥 정찰하는 겁니다. 약간의 자원 그 수급의 분리를 무릅쓰고요, 김태경. 예. 그래서 일단 정찰을 했는데 이 주성우 선수가 언덕 위에 두 번째 파일런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범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두 번째 파일런을 앞마당에다 몰래 짓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전을 걸었었잖아요. 그런 거에 당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파일런을 몰래 짓게 되면은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 지금 4게이트웨이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상대방이 네. 몰래 닫기 때문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로 올라가고 싶긴 한데 올라갔다가 드라군이 나와서 가는 길에 잡힐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괜히 지금 프로브로 이제 드라군 나올 때가 최대한 보고 빠지면서 김태경 프로브는 꼭 살려야 됩니다. 네, 자, 게이트 2개째까지 늘렸습니다. 예, 두 개째까지는 일단 봤죠.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라군으로 압박을 하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13 사이버가 질럿도 안 찍은 상황에서 지금 드라군을 찍었지 않습니까? 사업도 빠르고 드라군도 상대방보다 무조건 많아요. 그래서 드라군으로 찌르면서 플레이를 하겠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정찰을 빨리 온 것을 확인하면은 상대방이 13 사이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군으로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찰을 안 왔다 그러면은 로보티스를 빠르게 올릴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깊숙이 쫓아가서 가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저 드라군이. 네, 그래서 빌드상 확실히 주성우 선수는 과감한 배짱, 초반에 정찰도 하지 않으면서 미네랄을 모아놨고 드라군 위주로만 순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생각이 여전히 많은 김태경 선수는 상대방의 신인 자신을 노리는 카드, 저격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파일럿 언덕 위에 하나 지어놓은 것이 김태경 선수의 손놀림에 마우스 클릭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수많은 저격, 수십 번, 수백 번의 저격을 당했던 김태경이거든요. 자, 그렇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60몇 승 했던 김태경인데 다 저격 아니에요. 수많은 저격을 숱하게 또 물리쳐온 선수가 또 김태경 선수라서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주성욱은 드라군으로 정찰 가는 이러한 배짱 여러 가지 준비성 원래 박태민 해설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배짱이 좋은 선수예요. 신예 중에서도 특히나 일단은 지금은 하지만 양 선수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로보틱스까지 거의 얼추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드라군 사업돼 있으니까 주성 선수가 정면 지역에서 계속 이동을 보겠죠. 사드라군. 4드라군이 모이는 타이밍에 김태경 선수가 살짝 뒤로 빼주면서 후속 드라군과 같이 이렇게 모아서 싸워줄 필요가 있어요. 각기급파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병력 배치를 주성욱이 그렇죠. 일단 원위치 시키고 있네요. 네, 상대방에게 전략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좀 지역에다가 바로 좀 짓긴 했는데 일단 미나라 멀티에 안전해도 이보다도 안전할 수는 없지만 가스가 없는 지역에 일단 멀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 게이트웨이 서치를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드라군을 뭐 2기 찍고 로보티스를 올릴 수도 있지만 4기 찍으면서 좀 압박을 해주고 드라군을 통해서 상대방이 드라군 숫자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대충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상대방도 일단은 게이트웨이를 좀 늘리면서 같이 드라군 숫자를 맞춰줬다. 이걸 아니까 이제 바로 뒷마당 가져가는 판단.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이 한방 강하게 올 거라고 예측을 할 때 이런 식의 선택이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멀티 지역에 있고 자신은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이 바로바로 충원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가 만에 하나 정도 적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주성욱이 일단 김태경이 지금 타이밍에 뚫으러 가는 것을 일단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고 좀 늦게라도 앞바닥을 좀 따라가는 것이 이후를 도모하는 게 훨씬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왜 안 오느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경 궁금하니까 부르고 보냅니다. 예, 이것을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렉트릭 서킹 같은 경우가 이제 드라군을 앞마당 지역에서 상대방이 오는 거를 수비하는 입장이 이 지형 상황으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빠져서 싸우기가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단 말입니다. 셔틀이 먼저 보유되는 주성우 선수가 만약에 드라군과 리버를 한번 조합해서 앞마당 지역에서 교전을 펼쳤을 때는 김태경 선수가 불리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센터 지역으로 먼저 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병력 갖춰지면 옵적으로 먼저 한번 보고 병력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테크 좋습니다, 주성. 네, 그러면서 프로보도 꾸준히 찍어주면서 일단 상대방이 앞마당에 넥서스를 짓고 있는 이 유머만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 상대방이 슬슬 다가와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옵저버 타이밍도 받고 느린 앞마당이라는 걸 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면서 주성욱이 셔틀도 느리지 않고 미네랄도 많고 오히려 세 번째 멀티까지 두 번째 멀티 하면서 아예 지키기 상대보다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네. 야, 바로 치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싶은데 참고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성호. 예, 김태경 선수는 상대방이 좀 드라군으로 강하게 압박을 할 거라는 생각에 드라군을 꾸준히 눌러주면서 옵저버 찍고 앞마당 가져가는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성우 선수도 뒷마당을 가져간 것은 김태경 선수의 4게이트 드라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게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을 가져갔는데 일단 김태경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다. 이 점은 사실 김태경 선수가 좋은 겁니다. 네. 네, 일단 그래도 흐름 자체가 좀 주성욱 선수에게는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주성욱 선수는 상대방이 이런 것에 대한 맞춤 전략만 좀 준비해왔다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듭니다. 프로브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하는 타이밍, 공격하는 쪽이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지키는 쪽에서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 있게 들고 나온 전략이거든요. 일단 앞마당을 하면서 자신도 리버를 생산해주고 일단 김태경 선수는 이제 두 번째 멀티하기 전에 게이트웨이를 이미 늘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고 병력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체제죠. 네. 그래서 김태경. 이때 김태경의 전략 전술 정말 대박 리버 운영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김태경 선수가 일단 게이트웨이 3개에서 가스를 지었어요. 이거는 일단 뭐 공격을 강하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면은 주성욱이 좋은 거예요. 예. 네, 지금 상당히 좀 주성욱 선수가 자원적으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타이밍에 약간의 피해도 주지 못하고 그냥 뒤로 빠지고 자신도 멀티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태경 자, 이제 나오거든요. 하지만 컨트롤의 김태경 자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력 분산합니까? 지상병력은 안바닥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몰면서 앞마당을 미는 것도 괜찮은데 네. 주성욱의 병력 배치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절한데요. 자, 옵저버가 상대편 수비 배치도 봤습니다. 리버는 안바닥 쪽에 어우, 드라군 4기 셔틀 하나 가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네, 시야 이쪽에서 그러면서 드라군 돌기였습니다. 김태경. 자, 그리고 김태경 선수가 게이트웨이 3개에서 압박을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을 정면적으로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리버로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주성우 선수가 정말 잘 막았어요. 잘 막았고 이제 3렉이 돌아가니까 세 번째 넥서스까지 돌아가는 이 시점부터는 물량이 폭발하는 겁니다. 주성욱은. 네, 그만큼 빌드가 짜임새가 대박입니다. 상대방은 이제 두 번째 멀티하면서 자원이 좀 많아지고 싶을 그 찰나에 주성욱 게이트웨이 더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김태경은 약간 불리한 거는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째 멀티하는 판단은 괜찮고 리버로도 그렇고 병력 생산해 놓은 걸로 피해줄 수 없다는 것은 약간 좀 네.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주성욱이 계속 좋았었는데 이번에 공격 한번 잘 막으면 더 좋아졌어요. 예, 그나마 일단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 일단 좋은 점은 가스를 조금 더 상대방보다 많이 보유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템플러 테크를 타고 결국은 템플러가 보유되는 타이밍까지만 어떻게든 끌고 간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태경 한번 더 나옵니다. 네. 상대 병력이 분산됐거든요. 네, 상대방을 그래서 압박을 꾸준히 해주면서 움츠렸던 그 상대에게 이럴 때 저 옥저버 아이고, 네. 저런 거 한 개 한 개도 아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태경 선수는 이제 가스를 활용을 할 때 이후에 뭐 하이템플러가 조금 더 한두 개라도 많아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순수 질럿드라군데 리버 싸움에서 센터에서 붙었을 때는 김태경 선수의 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네, 들어갈 그런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앞에도 그냥 예. 지금 시선만 끌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죠. 벌써 맞아요. 여기서 김태경 선수 병력 잃게 되면 끝나요. 네, 지금 그리고- 주성욱은 공격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앞마당 네. 가스 안 짓고 게이트웨이에 다수 눌려서 바람 찔러가 공격하겠다는 네, 생각이에요. 게이트웨이 들렸고 두 번째까지 짓지도 않습니다. 네, 방금 물량이 줬어요. 예. 물량을 아예 끝내겠다는 주성호 가스를 그냥 하나면 됐다. 질럿드라고 리버를 끝낼 생각 여기서 그냥 종지부를 찍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투예요. 그냥 갑니다. 주성호. 야금야금 상대편의 병력들 긁어 먹었거든요. 갉아 먹었거든요. 자, 김태경은 그래서 리버 스캔을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뭉쳐있는데 100% 자, 내리죠. 경기전입니다. 리버. 주성호 리버 양팀 터지면 안 돼요. 자, 리버. 네, 주성욱이 리버를 전태로 죽었어도 리버. 죽게 되는 명분보다 고작 네, 김태경이 병력이 들어갔습니다. 리버 정타.
주성욱이 김태경을 잡는 그런 상황이라면 KT는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주성욱 카드를 이용한 것이 정말 미쳐 나가는 지금 모습에 저그 네. 카드 썼으면 어떻게 몰랐거든요. 이래만 이영호만 나오는 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전의 비중이 높은 김태경은 야 이렇게 토스점을 연습 때 주성욱이 더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경기를 거의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토스전인데 게이트까지 병력이 진구들했습니다. 리버도 살아있어요. 병력차 2배. 이제는 60차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이상 되고 네. 게이트 이고 경기 끝났습니다. 주성우 완전 성공. 네 정말 깜짝 카드가 제대로 성공을 했고 게이트웨이 점령당하면서 아쉬움의 지지를 치지는 못하지만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김태경이네요. 그렇습니다. 주성욱의 이 대각선 네, 팀의 1위 복귀 게이트입니다. 아 정말 예 SKT가 오늘 프로토스 5세트만 가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이게 또 이게 이런 전략이 자주 졌잖아요. 도재욱 선수도 김재훈 선수에게 이런 전략이 졌었고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 계속 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반면에 주성 선수는 전략이 너무나 잘 짜왔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위험했던 타이밍을 너무나 잘 넘겼습니다. 영리하게. 네. 자, 박태민의 3대0 징크스 말고도 SK텔레콤 막판까지 가면 5세트 김태경까지 물어주는 이런 징크스.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네 일단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저격당하는 빌드 주성욱의 빌드는 확실한 짜임새 있는 오늘 이 단 한 경기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일단 김태경은 보면서 맞춰하는 운영의 대가지만 상대방의 빌드가 워낙이나 좋았기 때문에 자원상의 그 압도적인 우위를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는 김태경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김태경이라고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이 KT에 오늘 김대엽이 졌는데 주성욱이 해냈어요. 김태균이 이번에 2월부터 합류했는데 정말 이 김태균 선수가 정말 자극받아서 이 KT의 프로토스 라인이 더 강력해질 수 있는 오늘 주성욱 선수의 승리가 단순 1승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성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승률도 좋은 선수 아니에요? 네. 확실하게 포시즌을 책임져줄 선수가 될 겁니다. 7전대로 드러나니까요. 무엇보다 전적은 적지만 이 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배짱 있는 빌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KT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자산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주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KT로서가 그냥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5일 만에 제1위를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게 탈환을 해내는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KT와 SK텔레콤 KT와 이 정도 수 있는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먼저 카드가 읽히면 나올 선수가 뻔하면 맞춤 카드를 그냥 죽여요. 그렇죠. 예, 이 준비된 자의 강함 이런 것들을 절실히 보여주는 5경기였고 정말 이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에 매번 당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경기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영호는 항상 이기고 이영호 김대호의 오늘 임재현과 주성이 이겨준 아주 짜릿한 짭짤한 하루가 아니라 생각되고요. 경기에 이력 정리하겠습니다. 어이구 엄청났죠? 네, 이영호가 시작부터 6개의 벙커를 지어가면서 경기를 잡아냈고 그렇죠. 네. 임정현의 고승률, 주성욱의 살아나는 것 원투펀치가 약간 불안할 때 다른 선수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KT의 폭넓은 선수층이 앞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KT가 작년에 포스트전 가면서 막 저그 3저그 4저그 잘했었거든요. 막 그 느낌이 달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저그들이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 이영호 김대엽이 배로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KT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 순위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순위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KT는 당연히 이거는 가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실력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1등. 네, 이영호 김대엽 선수가 워낙 이 점수를 좀 많이 벌어놨었기 때문에 같은 승패를 가지고 있어도 역시나 압도적인 세트 득실 스코어를 좀 자랑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칸도 아직 늦지 않았고 SK텔레콤 T1 역시 앞으로의 경기는 연승을 좀 몇 차례 해야 안전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KT 플러스 12는 다른 팀의 플러스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오늘 경기는 뭐 비록 3대2로 승리를 했지만 정말 이 3대0 경기를 많이 만들었던 KT가 지금 이 득실에서도 너무나 관리가 잘 돼 있는 점이 이 1위 자리를 계속 지키기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의 2부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자 2부. 자 00과 제8게임단이 경기를 합니다. 아래쪽에서 지금 마지막 지금 막 울짜울짜 거의 바락 수준의 그런 맛 절실함으로 안가지면 속에서 두 팀의 대결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경기예요. 네, 특히나 제8게임단 이재동 선수의 요즘 들어서의 예능한 분위기, 재밌는 분위기, 이기는 경기까지 제8게임단이 과연 연승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펼쳐지는 00과 제8게임단의 오늘 2부 경기도 많은 분들의 현장 관람과 함께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정민, 박태민 캐스터 정영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